매출액 50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3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4% 줄고 당기순이익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매출의 51.8%를 차지하는 IT,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등 5대 수출 주력 업종은 IT를 제외하면 모두 부진한 실정입니다. 국내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은 순자산 1억 원 미만의 구멍가게 수준이며 5억 원 이상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최고 금리 인하 등으로 최근 2년간 영업이 악화돼 3,700여 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중소형주 강세로 인해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모두 99개로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동전주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5.4%로 주가가 싼 종목이 떨어질 확률은 더 높아 주의가 요망됩니다. 독신 가구에 대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자격이 중전보다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장 임동석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이제 오늘 장이 1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6포인트가 오르면서 1997.15로 현재 2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주가 상승의 원동력입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합해서 2천억 원 가까운, 2천억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97포인트 상승하면서 574포인트대인데요. 네, 외국인이 소폭 사들이고 오늘 코스닥을 올리는 건 개인의 힘이군요. 원달러 환율 1.5원이 오르면서 1112.1원입니다. 네, 자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코스피의 상승세가 상당히 드셉니다. 자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이영곤 연구위원이 BOJ 금리 동결, 엔화 약세체 확인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미국의 FOMC에서 출구 전략 논의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신승용 대표의 이슈인은 저금리 인식 확산, 환율 변동성 우려감은 지속된다. 그리고 안정 성장 중심으로 수익원을 찾자라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톡톡에서는 자동차 부품주의 강세, CJ그룹주 하락, 그리고 우선주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대봉 LS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의 이영곤 연구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가장 큰 이슈 BOJ 금리 동결일 텐데요. 시장에서 좀 예상과는 좀 다른 결론이라고도 평가를 받는 듯합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런지 그 분석부터 들려주십시오. 예, BOJ가 만장일치로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의 정책 자체가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본원 통화가 현재 연간 60조에서 70조 엔 정도 확대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정책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 역시 기존의 정책과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있을 것이다. 또는 정책상의 약간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환율 측면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좀 엔달러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후 그다음에 현재까지 좀 변동성이 약간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통화정책 회의상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엔화 약세가 좀 기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엔화 약세가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새로운 소식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좀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엔화 약세가 잠시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사적으로 국내 증시, 일본 증시에 미치는 영향 크진 않겠지만 엔화 환율 동향과 같이 맞물려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국내 수출주들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의 FOMC의 출구 전략 논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 5월달 들어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마무리하고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일단 출구 전략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었지만 미국의 버냉키 의장의 의회 발언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실제로 얼마만큼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겠지만 정책의 변화 가능성 또는 정책 변화에 따른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언급을 하면서 출구 전략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부분들은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FOMC 의사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일부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출구 전략이 부분적이지만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의사록 공개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유동성 공급 자체가 좀 둔화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감들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런 양적 완화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더라도 정책상의 변화가 단기간 내에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이 당장 시행이 된다든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증시가 흔들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시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좀 우량주나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 또는 투자 접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돌아오는 기미를 보이면서 오늘을 포함해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접근법이 좋을까요? 예,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 흐름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요인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현재 유가증권 시장 사흘 연속 매수 우위를 했고 오늘까지 이제 나흘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기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조금씩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아직까지 뱅가드 물량 그리고 일본 대비 투자 매력 저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부정적으로 봤었던 그리고 좀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있었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수급 개선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동안 좀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했었던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유가증권 시장, 즉 거래소로 좀 이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거래소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닥 부분들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거래소의 가격 매력 있는 중형주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과 향후 투자 전략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지수가 15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20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200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이번 출구 전략 관련된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어떤 반등 시도가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은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 다시 2000선을 좀 넘기는 그런 시도가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코스닥이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올라오고 개별 종목들도 다시 또 상승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종목들이 좀 핵심적인 종목들 그리고 좀 압축적인 종목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한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부 종목들이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들도 좀 핵심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군 관련해서는 역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 반도체 뭐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겠고요. 반도체 디램 가격 강세 수혜가 기대되는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인지 설명부터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오늘 BOJ에서도 그 양적 완화 부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저금리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일단 환율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부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그 변동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벤 버냉크 의장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이에 따른 환율 변동성 조금 좀 고민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성장 중심의 수익원 찾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역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것 꼭 염두하시고 안정성장 중심으로 어떤 부분에 과연 주목을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현 시장에서 이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국면을 보임에 따라서 이 시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큰 듯합니다. 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일단 우리 한국은행 김준수 총재께서도 이런 부분들 미리 이제 고민을 하고 어쩌면 그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금리를 인하하면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7개월 만에 인하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이제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만 이런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시장 내 관심의 영역에 어떤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에 따라서 시장 내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 장기 소외주들 중심으로 해서 안정 성장을 담보로 한 종목들, 업종군들. 하지만 전반적으로 배당 역시 뚜렷하게 주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자산 가치 또한 우수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들 순환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한 5, 6개월 전이죠. 유틸리티주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를 따라서 바로 제지주, 시멘트주들의 상승, 이와 이제 맞물리면서 음식료주의 상승, 그리고 이제 통신주, 최근에 있는 우선주의 상승에 이르기까지 한 3, 4년 이상 쉬었던 그런 종목들, 결국은 그 안정 성장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전반적인 새로운 그 저금리 시대에서의 수익원 찾기가 지금 가속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염두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멀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지만 아직 중국의 개선세, 중국의 경기 개선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거품 우려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기 위한 어떤 노력들, 따라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양적 완화 기조에 동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추세적인 상승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철저하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 부분, 아직까지는 좀 미온적인 태도 부분에 따라서 업황 개선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있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분명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부분 따라서 지금 전반적으로 소외주를 안 오르고 상승이 좀 덜 했던 그런 종목들로 매기가
유동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꼭 좀 염두하시고 전반적인 그림, 저금리 인식 확산 속에서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환율 변동성 우려는 엔화를 포함해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율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 유지되는 그 지속 원인 또 그에 따른 전망을 함께 분석해 주신다면요. 예, 오늘 이제 그 BOJ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부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엔화의 방향성 어쨌든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도 지금 이제 그 달러의 어떤 그 강세 분위기, 약세 분위기 어떤 그 방향성이 분명히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면요. 엔화의 변동성에 의해서 어찌 보면 시장이 일희일비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 부분 계속 주목해 두셔야 되겠고요. 거꾸로 이제 그 환율 부담 부분 아무래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시장의 어떤 그 대외 변수일 것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호부터 어찌 보면 실질적인 실적 가시화가 나타나는 2분기 부분, 2분기 실적 과연 어떤 기업군들, 어떤 업종군들이 피해가 가장 클까 분명하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 내에서 오늘 자동차 업종군 좀 상승 나타나고 있지만 이 부분들 장기화될 가능성은 극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재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어찌 보면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동차 부분은 당분간 조금은 좀 제한적인 반등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그 선진국에 대한 그 글로벌 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엔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다소간 좀 일단은 2천선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국면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들을 편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안정성장 중심의 수익원 찾기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경기 민감주 부분, 경기 민감주는 추세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공격적인 베팅은 철저하게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우선주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배당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 찾아본다면 어찌 보면 지주사일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는 것. 지주사에 대한 관심의 영역을 좀 넓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생각도 조금 좀 그 관심의 폭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가 보자. 자, 그렇다면 이제 관심 업종과 비중을 좀 살펴보죠. 예, 오늘 이제 제가 비중을 지금 석유화학 업종은 한 5% 정도 축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틸리티 업종 역시 5% 축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그 지주사에 대한 관심을 늘리자라는 차원에서 10% 지주사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업종 35%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지금 현재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PBR 관점에서 시장 관련주들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꼭 염두하시고 자산주에 대한 비중도 계속 갖고 가시고 지주사 새롭게 한번 저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주사 등등에 대해서 오늘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를 알아보는 테마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테마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CJ그룹주와 우선주 등인데요. 자, 그 주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와 부품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맏형격인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차가 현재 2.27%, 4.95%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부품주로서 4% 가까운 상승을 했고요. 현대글로비스 그동안 좀 물류 자체가 좀 부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3분기부터는 상당 부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긴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역시 4.14%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CJ그룹주 보겠습니다. 악재가 터지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주사인 CJ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탓인지 6.8%가 하락했습니다. CJ ENM, CJ CGV 등등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선주입니다. 오늘은 상당 부분 좀 하향 조정을 받고 있군요. LG 우선주가 마이너스 4.9%고요. 호텔신라 우선주 마이너스 3.13%, 한화 우선주가 마이너스 2.86%입니다. 현대차 우선주는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이 오르면서 그 수혜를 받아서인지 소폭 올랐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으로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가 상당히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영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와 부품주 상승 비결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엔저 기조가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엔저 사실 지금 엔달러 환율 자체가 100엔 기록 중에 있지만 사실 연내 추가적으로 상승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죠. 그만큼 엔저가 속도 자체가 예전만큼은 가파르게 엔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최근에 사실 수급들을 보면 자동차 종목들 기관들이 거의 최근 한 열흘 가까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했습니다. 기관은 사고 외국인이 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로 인해서 상당히 낙폭을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뷰 자체가 메이저들이 어떤 시각을 갖추냐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논리로 인해서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모양새인데 결국에는 기관이 꾸준히 샀던 그런 모습에 외국인도 추가적으로 동반 매수에 임해주면서 4%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자동차 흐름 상대적으로 대형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성우하이텍, 우리산업 같은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들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자,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모습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이제 대형 현대 기아차를 필두로 하는 자동차 부품주,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까지 대형 자동차주들과 그리고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들은 모양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대형주의 흐름들은 지금 박스권 상단이죠. 상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형주가 상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수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수가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지금처럼 꾸준히 계속해서 1,000억 이상씩 특히나 2,000억 넘는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줘야지만 시총 상위주들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얼마나 코스피적으로 유입이 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까지는 일단 현재 박스권 상단 사실 추가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겠죠. 엔저가 속도는 둔화되지만 기조 자체는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단 중소형주 부품주들은 모양이 다릅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신고가 16,000원 오늘 600원까지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우리산업 역시 5,000원을 뚫고 지금 5,310원대 오늘 5,4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경신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기관과 외국인을 필두로 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유들은 일단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중소형주 그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들이 사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그 실적들을 지금까지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상 기대치와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특히나 이제 올해 초부터 그런 모습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 특히나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 성장률이 20%가 넘는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한 신뢰도를 메이저 쪽에 높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는 박스권 상단,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지금부터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을 좀 더 경신해가면서 적정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 자동차 관련주보다는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투자 가능 종목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뭐 가장 힌트를 드렸지만 중소형주 부품 중에서 우리 산업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디젤차 예열 장치, PTC 히터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최근에 가솔린 시장이 거의 지배적으로 독점하던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젤차 시장 자체가 빠르게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유는 결국에는 디젤차의 연비 능력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사실 디젤차가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이유들로 선호하지 않았던 경향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디젤차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 기아차에도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BMW나 벤츠까지 납품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디젤차 수요가 확대되는 현대 기아차도 내년 초 정도 되면 아마 제네시스라든지 그랜저급 어느 정도 중대형차급에서도 디젤차 라인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이제 언어를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디젤차 수요는 확실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최대 수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5,300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한 5,200원 정도 눌림목이 나오면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6,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대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4,800원 정도 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주에 관한 이야기를 정승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CJ그룹주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CJ가 6.8% 빠져 있고요. 모든 그룹 계열사 종목들이 그 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 하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CJ E&M도 마이너스 3.59, 그리고 CJ CGV도 마이너스 2.42%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이 동반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너 가족을 직겨냥하고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면서 아무래도 당분간 어떤 주가의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점의 김근호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CJ그룹주의 구체적인 하락 원인, 그 원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 검찰의 좀 전격적인 압수수색 얘기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어떤 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국회 경제민주화 압박에 이어서 또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소위 이 3대 사정기관의 재계 압박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또 검찰에서 또 CJ 쪽의 수사 이 부분으로 좀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이 CJ에
CJ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일단 CJ 전체적으로 좀 주가 하락을 좀 이끌 수 있는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낭설들은 있습니다. 수사 전에 또 청와대와의 어떤 교감 여부가 있었냐,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이 대기업에 대해서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당부하고 나선 현재 상황에서 또 기업에 대한 길들이기,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재계나 그리고 정부에서의 어떤 공방전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일단 CJ 같은 경우 일단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의지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좀 끝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좀 봤을 때는 이 CJ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단기에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일단 여러 가지 낭설은 있지만 팩트만 보자면 일단 CJ의 수사가 들어왔고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그만큼 주가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속 있을 것이라는 뜻인데, 향후에 대한 전망과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네, 일단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주셨는데, 보통 수사가 시작되면 초기에 일단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거래량과 함께 굉장히 좀 하락하는 CJ 관련주들이 많은데, 일단 피크는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하락이 과연 여기서 좀 끝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저한테 물어주신다면, 그렇게 자신 있게 여기서 끝입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기에도 그렇게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번에 더 큰 하락 사이클이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오겠지만 그 하락세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의견으로 드리고요. 보통 이런 사건들의 경우 그 당시 뉴스가 나온 당시에 반영이 제일 크게 나오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12만 원대 가격선은 어느 정도 지키겠지만, 중요한 것은 12만 원대 가격에서 좀 이 횡보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2만 원대에서 좀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은 뭐 12만 원대 가격대에서 좀 버티셔도 되겠지만, 오히려 좀 주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에 회복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CJ그룹주 가운데 지금은 어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서 사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CJ 같은 경우 CJ도 있고요. CJ ENM, CGV, 제일제당, 그리고 오쇼핑, 뭐 대한통운, 뭐 시푸드 등 굉장히 종목들이 많은데, 뭐 제가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뉴스에 대해서 전화 연결을 했을 때 항상 이 지주사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뉴스와 관련된 CJ 뉴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CJ 지주사를 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맞는 매가 먼저 아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일단 매도 이 CJ 지주회사가 가장 먼저 맞았고요. 그리고 상처도 이 CJ CJ 주식회사 CJ가 가장 먼저 아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지주회사라는 특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관계회사나 자회사들의 영향이 거의 대부분 지주회사로 좀 옮겨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CJ가 물론 상처도 가장 먼저 나지만 역시나 치료도 가장 먼저 된다라는 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12만 3천 원대니까 12만 원 초반대는 좀 접근은 분명히 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만 원 가격대를 깰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12만 원대가 좀 깨진다면 오히려 손절을 하시고 밑에서 다시 받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12만 원 가격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 거고, 1차 목표가로는 13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의 룸을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만 원이 만약 깨지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좀 주가 하락폭이 크게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격선이 12만 원 선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추가 하락분이 그렇게 큰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12만 원 이탈 시 저가에서 재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좀 유연한 태도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CJ 관련주 중에서는 CJ 주식회사 CJ 지주회사가 가장 눈에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CJ그룹주와 관련 분석과 그중에 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CJ, 지주사로서의 CJ를 가장 선호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계속해서 우선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자, LG, 호텔신라, SK, 한화 등등 현재 우선주 6종목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의 상승을 영향을 받아서인지 현대차만이 현재 보합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를 연결해서 우선주에 대한 분석을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우선주의 하락 배경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조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꾸준하게 그 저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우선주 관련주들 특히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우선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6가지 종목을 조금 이제 뽑아서 좀 보여드렸고, 전반적인 상황 자체, LG 쪽 마찬가지고, SK, 대부분 종목들 좀 빠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오늘까지 좀 마무리되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서서히 이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우선주 지금 사시는 건 맞지만서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연말에 있을 배당 매력을 보시려면 보통 배당 시즌 한 3에서 4개월 전에 사시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뭐 KT나 SK텔레콤이나 여타 이제 배당 매력이 강한 종목들은 최소한도로 한 8월이나 한 9월 정도에 서서히 매수 기회를 삼으시는 게 낫고, 지금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이제 너무 급등한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셔야겠다. 확실하게 올랐던 이유는 금리 인하, 배당 매력,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조금 편입이 되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이제는 서서히 차익 실현 물량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잡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선주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들려주십시오. 앞으로 당분간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그치고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설지에 대해서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LG 우선주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5월달 시가가 25,000원 부근이었습니다. 26,000원, 25,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3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 6% 정도 급락을 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선주들 LG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내일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그때는 예전의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뭐 급등했던 종목 LG 우선주나 호텔신라 우선주 같은 경우나 SK 우선주 같은 경우 대부분의 우선주도 급등했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제 예전에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수익 중이실 테니까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조금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진짜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나마 오늘 현대차 우선주가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 흐름 자체가 뭐 하나 우선주를 들어 말씀드려보자면은 거의 뭐 50%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줍니다. 하나 우선주 같은 경우 예전에 2010년 같은 경우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좀 더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38,000원까지 갔었고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는 현재 구간이고 지금은 조금 한번 쉬었다 갈지언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조금 편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조금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기관들과 또 연기금도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약간 조금 소요될 수가 있겠다. 자, 그 전에 이제 음식료 업종들 역시나 좀 소요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을 따라서 우선주들도 같은 모양새를 보여줄 확률이 높습니다. 5월달은 아니었지언정 6월부터 해서 서서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적인 매도 관점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보다는 좀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선주에 관련해서는 추천 종목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김성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CJ그룹주 우선주와 관련해서 분석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추천받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수익이 별로 좋게 나진 않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2.2%로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유진로봇도 오늘은 손실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5%이고요. 코나이, AP 시스템, J컨텐트리가 3에서 6%대까지 손실을 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종목이 상승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원익 IPS만이 2.2%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동양증권 계양지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원익 IPS가 이틀 만에 2.2% 수익을 냈습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실런지요? 일단은 5일선이 추세 상승으로 접어들었고요. 20일선도 강하게 뚫고 오르는 흐름, 그 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6,700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권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이 그 물량을 다 잡아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연히 모멘텀 부분은 회사가 2분기 사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역시 좀 더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21일부터 투신이라든지 기관 매수가 지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연기금 3만 주와 통해서 어떻게 보면 투신 보험까지 한 7만 4천 주 정도 기관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고르셔야죠. 앞으로 수익이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선박김에 대한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체크를 해드리면서 월요일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빠른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봤을 때 또 오늘 또 거래소 흐름에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거래소 같은 경우가 거의 2,000포인트를 찍었다가 지금은 선물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00포인트에 도달을 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형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전략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지수가 30포인트에서 20포인트 이상이 좀 밀릴 것 같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떨어진 낙폭 관련 대형주를 위주로 분할 매수한 전략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밀릴 것 같을 경우에 오히려 최근의 흐름은 코스닥 쪽으로 흐름을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에 대한 탄력적인 매매 역시 같이 주문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좀 높은 수익 더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종목 추천하시는 아이러브스탁의 전진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나이가 마이너스 3.9%로 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뤄봐야 되는지요? 네, 코나이
IC 칩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한 주간의 이 BW 물량에 대한 좀 뉴스가 나왔는데 그 부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행사가가 1,7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차익 물량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물량이 대주주의 물량이고 현재 코나이의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원에 가까이 되고 이 하루 거래량이 한 50억에서 한 100억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한 5, 6억 원 정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행사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기에는 좀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수급의 부담이라고 하면 차라리 오히려 연초부터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해왔던 기관의 차익 매물인데 뭐 이 기관의 차익 매물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35,000원대에서 38,000원대 요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요 매물에 대한 좀 염두를 하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이 글로벌 이 스마트 카드 시장의 이제 성장성과 올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발표되었던 중국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감안을 한다라면 여전히 좀 접근이 유효한 관점이고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이 산술적인 값을 책정한다고 해도 그 업종 평균 PER이 한 20배 수준인데 현재 코나이 36,000원대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만 원대 좀 들어가 있는 이제 BW 물량을 감안한다고 해도 15배 수준 정도로 되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35,000원, 38,000원대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하고 보유를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BW를 포함한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것을 염두를 둔다면 단기적으로 한 34,000원대를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나이에 이어서 새로운 종목은요? 네, 오늘 대봉 LS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 코스닥 업체인데요. 좀 다소 생소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종목이었고요. 최근에 소개드릴 수 있는 이제 수급도 생기고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서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 회사는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를 제조를 하고 있고 관계 회사를 통해서 어사료, 고기에 사료를 주는 그 어사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조금 다소 주춤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그 화장품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업종 역시도 우리 정책 수혜주로 최근까지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일단은 완성품 시장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 원자재 시장도 성장을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기존 매출 구성됐던 거 외에 올해 추가적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만 살펴보면은 원료 의약품 쪽에서는 그 올해 특허 만료되는 혈압 관련 의약품 쪽에서 한 4개 품목 중에 추가 매출이 기대가 되고요. 화장품 원료 사업 쪽에서는 연간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제주 공장을 신축을 해서 다음 달 7월 달에 좀 가동을 하고 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 마움이라는 그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또 론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사료 사업 부분에서는 친환경 배합사료를 좀 생산 중에 있는데 정부의 친환경 배합사료 의무화 사용에 따른 이 법제화에 따른 정책 수혜가 또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 그 사료 부분은 그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는 않지만 매년 20% 정도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의 요인으로 작용할 듯 하고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매출액이 한 5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4억, 매출액이 막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PER 한 14배 정도, 현재 주가 PER 14배 정도로 동종업 대비해서는 낮고요. 더욱 이번 달에 기술적인 움직임상을 보시면 이번 달에 5,940원대 고점 주고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현재 기술적인 가격의 이 포지션도 유리하고요. 다만 오늘 조금 오전에 상승을 줬다가 오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기술적인 움직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그 한 3,500원대부터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이게 급등이 아니라 4,100원대 그리고 4,600원대 이렇게 물량을 다지면서 계단식 상승을 줬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회사 자체가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간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현재 시점에 5,250원대 오늘 뭐 종가 부근에 접근을 하고요. 단기 목표가로 전고점 하단인 5,850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이게 만약에 밀리게 되면 4,600원대까지의 지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이전인 5,150원을 좀 타이트한 손절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봉 LS를 새로운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코나이 현재 소폭 손실은 나 있지만요. 그리 염려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해보시고요. 오늘 새로이 전진우 팀장께서 말씀하신 대봉 LS에 대해서도 잘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